안녕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에 일 때문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의 좋은 자연을 보면서 지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의 경기이고요. 제가 사실 유로파 리그의 아스톤 빌라 우승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크리스탈 팰리스 우승을 모두 맞췄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안 해드렸죠. 영상으로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카페에는 제 분석글을 올려놨었는데 영상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커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큼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장 중인데도 여러분들 앞에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자연 앞에 섰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전력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의 특징은 공격입니다. 아스날의 특징은 수비입니다. 이건 굉장히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사실 단기전에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비입니다. 그럼 아스날이 유리하잖아요. 야구도 단기전으로 들어가면 투수 노름 되거든요. 그래서 투수력이 강한 팀이 무조건 우승합니다. 그래서 단기전에서는 축구에서도 수비가 정말 중요한데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스날의 수비는 물론 최강입니다. 챔스 11경기에서도 60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최강의 수비를 자랑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가 좀 불안했죠. 미넨전 보세요. 난타전 끝에 미넨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파리는 그렇게 자랑하는 수비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아스날 지금 전력 상태 보세요. 물론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센터백 라인은 EPL 역대급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 시즌 대단한 역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센터백만으로 수비는 할 수 없습니다. 아스날은 지금 중요한 게 우측 풀백입니다. 팀버가 일찌감치 나가떨어지고 벤 화이트도 부상당한 가운데 우측 풀백이 좀 많이 허접합니다. 사실 아스날에 벤 화이트가 설 수 있었다면 아스날의 포백은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하지만 벤 화이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문제가 파리 생제르맹에 있죠. 파리 생제르맹은 하키미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벤 화이트 하키미는 많이 다르죠. 하키미는 공격에 특화된 풀백이고 벤 화이트는 수비를 잘하는 풀백입니다. 그래서 둘의 역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키미는 원래 부상 당할 때만 해도 결승전까지 돌아오기 힘들 거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아마 결승전 나올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 훈련에 복귀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수죠. 완벽한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파리 안에서는요. 그래서 파리는 지금 거의 풀 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스만 덴벨레와 하키미라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베스, 비티냐, 그리고 흐비차. 이 세 명의 선수가 너무 강해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과 그리고 엄청난 기동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정말 중요한 게 역할이 세 명이 다 달라요. 조금 지능은 떨어지지만 연계가 좋은 선수가 있고 패스가 좋은 선수가 있고 돌파가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이 그 지능이 떨어진 선수는 체력도 좋아요. 박지성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역할들이 파리 생제르맹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뚫어내는 겁니다. 아스날 못 뚫을까요? 아스날은 이제 벤 화이트가 없잖아요.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스날은 이 엄청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비에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고 아스날이 역습을 하는 골로 올 수 있는데 아스날이 역습을 하더라도 선수들이 많이 못 올라올 겁니다. 왜? 여차하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이선으로 바로 침투해서 들어가고 바로 박스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날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즉 아스날은 득점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잘해봐야 세트피스 한 점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그 한 점으로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많이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스날의 우측 풀백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센터백이 완벽해요. 높이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아스날 센터백은 높이와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수비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타격하기 어려운 건데 파리 생제르맹은 한 점 이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아스날이 조기 실점을 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아스날 수비를 3번이나 뚫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리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역학관계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체력이 짱짱합니다. 리그왕은 34경기밖에 안 치르고요. EPL은 38경기나 치르기 때문에 사실 리그에서도 체력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한참 앞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일찍 조기 우승을 확정짓는 바람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편하게 돌리면서 있었습니다. 컵 대회도 조금 일찍 탈락했죠. 파리 생제르맹은 체력적으로 너무 짱짱하고 부상자까지 다 돌아왔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스날은 마지막까지 리그 우승 경쟁했죠. 물론 마지막 경기는 다행히 우승이 확정되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지만 FA컵부터 챔피언스 리그, 리그까지 뭐 하나 일찍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끝까지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아스날은 힘들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모든 면에서 지금 아스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기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생제르맹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아스날이 90분 정도는 집중할 수도 있겠죠. 연장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은 하는데 주력은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 그리고 무승부 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아스날이니까요. 여기까지 챔피언스리그 분석 마치겠습니다. 이상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해축 시즌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전에 월드컵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